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채널K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남북 평화의 바람이 미국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해임되면서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 전격 기용됐습니다. 트윗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과 인선은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무장관 임명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외교 공백 상태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무언의 압박을 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비롯한 문제들을 놓고 틸러슨과 이견이 있었다고 주요 외교 정책에 관한 이견 차이가 경질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후임 국무장관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국장이 새 국무장관이 될 것이며 그가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 지명자는 행정부 내 대표적 강경파이지만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한국 정보 당국과 끈끈한 협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인사를 비난한 국무부 공공외교, 공공정책 담당 스티브 골드스타인 차관도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티브 차관은 틸러슨 장관은 경질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불만 섞인 성명을 발표하고 해임됐습니다. 외교수장과 최고위 외교관이 동시에 물러나게 되면서 정부의 외교 공백 사태는 한층 가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핵談判을 앞두고 동아태 차관보와 대북 정책특별대사, 주한 미 대사 등 대북 라인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의 첫 정상회담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회담 장소 또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판문점을 점치고 있지만 워싱턴이나 평양 등에서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후보지 지한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만큼이나 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소 선정에서 양측 간 줄다리기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판문점과 제주도, 워싱턴 DC,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 등 후보지 9곳을 언급했습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장소로는 판문점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판문점은 이미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 회담이 열렸고 오는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으로 북미 양측의 부담이 적은 것으로 여겨져 유력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나 평양도 주목받고 있지만 대내외 선전전이나 신변 문제 등 서로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경우를 염려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모두 주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도 후보지로 꼽히고 있지만 중국 일각에선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측의 제안을 북측이 거절할 경우 체면이 구겨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고 모스크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모양새가 영 좋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제네바나 북미 간 1.5트랙 접촉 장소로 애용되어 온 스톡홀름, 제주도, 울란바토르 등이 후보지로 올라있는 상태이지만 파격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 위원장과 이를 흔쾌히 수용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14일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동맹 휴업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행진은 한 달 전 발생한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격 참사로 인한 총기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자 기획된 것인데요. 더구나 이 사건 이후 강력한 총기 규제를 검토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백악관이 발표한 총기 규제 정책 대안도 실망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맞춰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17분 동안 교실 밖에서 구호를 외치고 행진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참사에서 희생된 17명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학생들은 크게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모든 공격용 무기의 판매 금지. 둘째, 총기 판매에 앞서 광범위한 구매자 전력 조회 제도화. 셋째, 공격성과 폭력성을 보인 총기 소지자에 대해 법원이 총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 폭력 규제 법안 등입니다. 총격 참사를 겪은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 재학생들은 어디를 가나 학생들의 물결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강한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딕스 스포굿즈, 월마트, 크로거 등 미국 내 3대 총기 유통업체는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일부 공격용 무기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로리다주에서는 위해 발의로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상한하고 훈련받은 일부 교사 및 교직원의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의 단기 연장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평가되는 이러한 태도 변화는 국경 장벽 건설 착수를 위한 타협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포괄적 정부 세출안에 다카를 2년에서 3년 연장하는 것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함께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공화당 의회에 전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태도 변화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80만 명에 이르는 드리머 구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확보, 가족 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등 4가지의 이민법 개정 핵심 의제를 제시하고 이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민 개혁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조속한 착수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다카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다카 문제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올 가을 중간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찾게 되면 국경 장벽 건설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2차례 연방법원의 판결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다카 수혜자의 경신 신청은 기한 없이 계속 처리되고 있습니다. 4월 중 영주권 문호가 지난달에 비해 빠른 진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가족 이민 3순위는 영주권 신청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9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4월 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전달 2005년 12월 1일에서 9개월 빨라진 2006년 9월 1일로 진전됐습니다. 하지만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3주 진전했습니다. 지난달에 6개월 진전된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이번 달에도 4개월 이상 진전돼 2017년 9월 22일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이 A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도 지난달 3주 진전보다 속도가 빨라진 5주 진전을 기록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이 B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5주 진전됐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1년 9월 1일로 올 들어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이 B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5주 진전했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1년 9월 1일로 올 들어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인 1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주 진전되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12년 1월 1일에서 답보 상태를 지속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3주 진전하면서 다소 주춤했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6주 진전에 호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취업 이민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전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전면 오픈됐습니다. 종교 이민인 4순위인 성직자가 아닌 기타 종교 종사자와 투자 이민 5순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비자 발급은 연방 정부에 대한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기 때문에 일단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여전히 오픈돼 있어 신규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동안 재외공간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 논란과 실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는데요. 재외공간 행정직원들이 잇따라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간 행정직원들에 대한 갑질 횡포와 부당 대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현재 28개국 재외공간 행정직원 100여 명이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에 가입했고 노조 가입 소식이 알려지자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재외공간 행정직원들이 속속 가입 신청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간 행정직원은 재외공간의 필요에 따라 현지 채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분류됩니다.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관장과 일부 가족들의 갑질 횡포와 사적 업무 지시 등 부당 대우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2016년 김기환 전 총영사가 일부 행정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 본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전 재외공간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를 실태 점검한 바 있지만 이후 뚜렷한 개선 내용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 가입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며 재외공간 행정직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와 갑질 횡포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임금 단체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 행정직원도 한국노총에 가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 클럭 수석 보좌관 정승훈 씨가 부클럭에 임명됐습니다. 취임 선서식에 많은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축하했습니다. 버긴 카운티 최초 한인 부클럭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버긴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서 근무해온 스티브 정 수석 보좌관은 어제 버긴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부클럭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스티브 정 부클럭은 버긴 카운티가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만큼 한인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왔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유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클럭이 됐으니까 전에는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부클럭이 된 만큼 저희 이제 클럭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투데이 매일 발생하는 그런 업무를 더 주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도 또 똑같이 일할 생각입니다. 클럭 오피스는 선거 업무나 여권 발급, 등기, 토지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부클럭은 클럭 오피스 내 주요 4개 부서를 총괄하고 클럭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직입니다. 스티브 정 부클럭은 패스캑밸리 고등학교와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를 졸업하는 등 중학교 시절부터 뉴저지에서 성장해왔으며 클럭 오피스에서 일하는 동안 한인 관련 업무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의 예산안에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한 판매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 마리화나 합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374억 달러 규모의 2018-2019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학교 지원 확대, 학자금 보조 확대,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무료, 재산세 공제 확대 등 필 머피 주지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2018-2019 회계년도 내로 현재 8달러 60센트인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4년 안에 15달러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또 각 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을 149억 달러로 확대하고 프리킨더가든 확대 예산 2,500만 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료 면제와 주정부 대학 학자금 보조 수혜자 확대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그 외에 경전철,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 예산을 2억 4,200만 달러 증액할 계획입니다. 한편 증액된 예산을 위한 세금 수입 확충 방안으로는 상품 구입 시 부과되는 판매세를 7%로 인상하고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의 소득세율을 10.75%로 올리는 부자 증세를 추진합니다. 또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 6천만 달러의 세수를 거두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새 예산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세금 보고 환급금이 안 들어와 걱정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환급 관련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이 지난해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모니터링 강화도 있지만 그 외 주소 변경이나 소득 상황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경우 환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IRS 웹사이트의 Where is my refund를 이용해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